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업 본점이고요. 저는 두부입니다. 진솔입니다. 예, 오늘 문화예술 창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원 사업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문화예술 창업의 지원 사업은 예술기업 공모전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기업 공모전 지원 사업인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같이 해가지고 주관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요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쵸? 네네네. 예, 그 단계별로 따지자면 예비 창업자 단계, 그 다음에 3년 이내 단계, 그 3년에서 7년 단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서 이제 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단계 이름은요, 예술 분야 창업 과정 지원 사업 공모고요. 그다음에 초기 창업 3년 이내, 그러면 예술 분야 초기 기업 사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공모입니다. 그다음에 그 성장 기업, 그다음에 3년에서 7년 기업들은 예술 분야 성장 기업 사업 도약 지원 사업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되죠. 예, 이미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시작을 아마 된 사람들은 했을 거고요. 4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한 8개월 정도. 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창업 과정부터 먼저 볼게요. 창업 과정.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 과정인데 여기는 총 15개 내외의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예, 30개 내외를 먼저 뽑았다가, 그죠? 네. 30개 내외를 먼저 뽑고, 서면 평가로 30개를 뽑고, 그 다음에 발표 평가, 우리가 생각하는 발표 평가. 경진대 형식으로. 네, 경진대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15개 업체를 뽑아서 15개 업체에 최대 1,500만 원 차등 지원이 됩니다. 예, 최대 1,500만 원이 차등 지원이니까요. 1,500까지 못 가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렇게 되고요. 이게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그러면 지원금이 1,500만 원, 그런 자부담은 150만 원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요거 지원 사업의 창업 과정 지원 사업 중에서는 뭐 생각해 보면 좀 체크해 보면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이 예비 창업자니까 내가 예비 창업자에 일단 자격이 돼야 이걸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봤더니 좀 재밌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일단 없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예비 창업자로 생각을 하는데 091 기준으로 없는 걸 치거든요. 근데 문화예술 단체에 그 고유번호증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공고문에 보면 그 부록쯤에 가면 고유번호증의 번호도 없는 사람이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사실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사실 이거 문화예술 분야를 뽑는 거지, 문화예술을 자만 뽑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유단체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거까지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초기 기업, 사업 기반 구축, 지원자는 이제 3년 미만인데, 여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그러면 자부담 역시 10%거든요. 그럼 자부담은 500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 요거는 좀 어떤 거 있을까요? 여기 아무래도 이제 이 창업 과정 지원하고 초기로 들어가면 늘 그렇습니다. 이게 과정 지원은 이제 좀 저변 확대 차원이 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기업 수는 적다고 하지만, 근데 초기 기업이 이제 올라가면 조금 이제 선별하려는 시각이 좀 커질 거예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2020년 대비 요게 3배 정도가 늘어나서 지금 30개사 정도 다행히 이제 지원한다는 측면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사업 모델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심사 기준을 이쯤 되면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초기 기업 아까 창업 과정 지원하는 그 예비 단계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기업은 심사 기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사할 때 시장성이나 성장성 이런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 분야다 보니까 예술 분야에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당연히 볼 거고, 그다음에 이 자신의 어떤 예술가적인 측면, 본인 예술이 아니어도 이제 창업 기업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좀 보여주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처음 시도하는 기업들은 요것만 보는데 기선정된 기업들은 확장이 또 돼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기선정된 기업들도. 그럴 땐 사업 확장성을 본다든지 지속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한 번 지원했는데 또 지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이제 우대 조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공고문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대 조건은 만 39세 청년, 네네네.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지역인 곳에서는 우대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사 갈까 봐요. 네, 이사 갈까 봐요. 예. 예,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 분야 성장 기업 사업 도약 지원 쪽입니다. 성장 지원인데 4년에서 7년 차, 네. 최대 1억 원까지 15개 예, 기업입니다. 아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 7년 차가 맞더라고요. 예, 네네. 그러면 3, 7년 차죠. 예, 예, 예. 3년 이내고 3, 7년 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네, 똑같이 한 10% 정도 잡을까요? 10%니까 1,500만 원이네요. 네네. 그렇죠? 1,500만 원이 이제 그 5천만 원 10%니까 되니까 1,000만 원이네요. 1,000만 원. 예. 1,000만 원입니다. 최대 1억 원이니까 1,000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이 될 거고요. 총 15개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총 15개 기업인데 이 성장 기업을 모집하는 곳에서는 좀 뭘 보아야 될까요?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1억 원쯤 되면은 네. 요 기업들의 이제 덩치가 좀 이제 많이 커지는 거고 자신의 사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이제 정부의 돈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트 배칭이 초기 단계도 있지만 어떻게 투자를 받고 독자적으로 계속 지속해서 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보여야 될 것 같고 이 수익 모델이 좀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정부에서 이런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거지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갖춰졌어요 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요거의 신청 자격은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문화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뭐 기업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근데 그 선우선 지원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개 분야인데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요게 선순위 지원 분야고요. 나머지 후순위 지원 분야는 그 연애,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분야에 되어 있는 분들이 지원을 좀 더 하시면 그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이나라 도움으로 신청을 이거 3가지다. 이나라 도움으로 신청을 받는데 이나라 도움이 좀 까다롭습니다. 플랫폼이. 직접 한번 신청해 보신 적 있다면서요? 네, 저도 신청을 해봤죠.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 이게 이나라 도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 그 기관에 이제 이걸 사용하다 보면 가끔 드는 생각인데 이제 민간 기업이었으면 벌써 100번은 더 망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기관이니까 내가 사용한다 말, 내가 필요하니까 사용한다 말 이러면서 쓰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이거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신청하기 전에 미리 회원가입하시고 들어가서 어디에서 신청하면 되는구나 버튼이 여기 있구나 다 확인하시고 마지막 날 하지 마시고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하셔야 되고 이미 이제 요거 지난 거긴 하지만 일단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요 3가지가 요거 그러니까 한 가지 원래는 통칭해서는 한 가지죠. 예술기업 공모전 지원 사업이라는 게 가장 이제 크게 뜹니다. 그게 있고 그거에서 단계별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도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이제 모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셨다가 내년에 생각해 보셨다가 요거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한번 살펴보시는 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이제 이 공고를 뜨면은 이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조금 임박해서 요즘 뜨겠지 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쭉 찬찬히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약은 분명히 1억인데 1억 자금 또 5천만 원 자금 1,500만 원 자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좀 짜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 예술인을 활용해서 그 오디션 같은 프로그램 같은 해외에 뭐 연결해 주더라고요. 뭐 그런 오디션형으로 해외 예술인들을 매칭을 시켜서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전시라면 어떤 전시와 지금 컨셉을 붙일 건지 이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소스들을 콘텐츠로 삼아서 다른 콘텐츠를 어떻게 변형해서 이거를 광고라든지 아니면 구독료라든지 어떤 수익을 부가적으로 창출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사업계획서 쓰는데 좀
곤란함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도 지금 계속 찍고 있는 건 창업입니다. 창업. 문화예술가를 키우는 것 아니고요. 문화예술 창작을 올리는 거 아니고요. 문화예술 창업입니다. 창업이라는 건 지속적인 수익 모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건으로 뭔가 공연을 올리거나 단건으로 뭔가 만들거나 이거를 뽑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인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기존의 사례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기존의 사례들을 좀 찾아서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계에서 내가 내년이라도 생각이 있다. 그럼 사업계에서 미리 양식 확인하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심사 기준을 잡는지를 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문화예술 분야 창업에서 이제 지원 사업은 이제 첫 번째로 저희 이제 요거 다뤘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저희 다른 지원 사업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